시작해가지고 이게 된 건데도 그거는 알맹이는 또 빼버리고 폭행치사 그거만 가지고 하니까는 너무 여유롭고 진짜 태연하고 그 표정은 뒤집어졌어요. 거의 막 오늘 몇 번 흡혈이랑 오다가 내려갔다 했는데 이 붕텅 터지는 마음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날 첫 번째 재판이 끝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재판이라는데, 그 재판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는 그 작은 여자년이 증인으로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거 딱 그 한 가닥, 그 희망, 작은 희망 한 가닥으로 다음날 재판을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이 작은 여자, 그 세 명에서 같이 동거했던 멤버 중 한 명의 그 여자가 증인으로 그 검찰 측이랑 피고 측 모두에게 증인으로 신청을 당해요, 이 여자가. 그런데요, 이 여자가 그날 가장 많이 한 말이 뭔 줄 알아? 잘 몰라요. 전 잠잤어요. 이 두 가지.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말했대. 그날 재판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니, 자고 있었으면 모르죠. 저는 그냥 웬만한 소리는 잘 안 깨서. 저는 오빠가 언니를 때리는 모습을 이전에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 남자를 위한 증언을 해요. 공평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남자는 A양을 때린 적이 없고 그런 걸 나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웬만한 소리는 잘 안 깨가지고, 요딴 식으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지. 그리고 A양이 사망하기 전날 새벽에 잠들었대, 이 작은 년이.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 늦게 눈을 떴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늦게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옆에 A양이 이미 귀가를 한 상태였대. 자, 이게 그날 그 A양이 사망한 날 당시에 이 여자애가, 키 작은 여자애가 편의점에 갔다는 증거예요. 그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해가 떠 있을 때 저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갔다 왔었는데, 한 10분 정도 편의점에 갔다 왔다고 말해. 그러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다시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음료수를 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다고 증언해. 근데 이 여자애가 말한 시간이 5월 25일 오후 4시 44분이야. 이 여자가 편의점에 갔을 때, 이것도 빡치는데, 이 작은 여자애가 편의점에 갔을 때 그 시간에 사용된 게 바로 A양의 카드야. 사망한 A양의 카드. A양의 카드가 사용된 거야. 그리고 그녀가 산 게 뭔 줄 알아? 담배 한 갑. 말보루 담배 한 갑을 샀대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마트를 가. 5시 37분경에 음료수, 에너지 음료를 2개를 사요. 근데 편의점에 간 게 4시 44분, 마트를 간 게 5시 37분. 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한 번 나왔을 때 같이 사면 되잖아. 그리고 편의점에 처음에 가까웠으니까 편의점에 간 거겠지? 그러면은 똑같이 편의점 가서 사면 될 거 왜 굳이 1시간 차이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한 걸까? 그냥 같이 사면 될 거야. 아마 이 남자가, 그 남자 새끼가 사망한 A양을 폭행하는 중에 그 폭행하는 동안에 잠시 자기가 자리를 비켜준 거 아닐까? 그거밖에 없지. 그 자리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약간 나갔다 온 게 아닐까? 자느라 몰랐다. 일어났더니 A양이 사망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여자도 남자랑 똑같은 증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검찰에서 이 여자한테 질문을 던져요. 아니, 왜 그때 집에 가서 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왜 집으로 가가지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왜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요, 그 새벽에. 예?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여자애가? 언니가 돌아왔을 때 집이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게 나으니까요. 라고 진술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오늘 방송은 정신건강에 너무 해롭대. 난 이거를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이 대본을 썼다고 생각해봐. 난 진짜 이거 쓰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나는 걸 참았는지. 그리고 이게 수건이 10개가 있잖아요. 이 10개가 있어. 근데 다 수건이 비슷하게 생겼어. 맞잖아. 그러면서 이 비슷하게 생긴 10개의 수건 중에서 정확하게 96번을 딱 찍어. 이거 96번. 이거 세 번째 이거. 그거를 딱 찍으면서 그게 자기가 썼던 수건이라고 말을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수건이 다 비슷비슷해. 근데 1년 전 사건이야. 1년 전 사건인데 어떻게 자기가 어떤 수건을 썼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오늘 아침에 쓴 수건 색깔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1년 전에 자기가 썼던 수건을 기억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96번을 딱 찍었대. 이게 제가 쓴 수건인데요. 되게 확신에 차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법학자 그 교수님, 그 원장님께서 또 다른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하는 것도 저랑 같이 함께 보시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이런 증언들이 신빙성이 있나,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という証言はあまり信用されないと思います。その理由は何ですか？身近にいすぎるからです。ですね。親しすぎる関係にあるからです。でも今回の事件はそういう直接の証拠は全くありません。 그러니까 이 남자 새끼랑 이 여자 년이랑 너무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증언이 그렇게 힘이 없다는 말이야. 왜냐면 너무 친한 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여자가 진짜 이걸 사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남자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남자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증언은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 그녀의 증언은 이 남자는 무죄예요. 우리 오빠는 무죄예요. 라는 거였어. 이 여자가 증언한 게. 그래서 이 방송 매체의 제작진들이 이 방송의 매체 제작진들이 이 여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 키 작은 여자애, 같이 동거했던 살아있는 그 여자애를 찾아가요. 여자의 엄마를. 어머니 찾아갔는데 혹시나 그 여자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집을 나갔대. 가출을 한 지 오래됐대. 근데 여기서 또 그 키 작은 여자의 어머니의 증언이 나오는데 그 증언도 또 진짜 복장 터지는 증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그 자기 딸이 이미 가출을 했고 자기 딸 같이 살고 있었을 때 잠이 들었대. 뭐 카톡 하다가 잠이 들었나봐. 그래서 어머니가 우연히 그 핸드폰 켜져 있으니까 한번 볼까 하고 우연히 이제 딸 핸드폰을 봤는데 자기 딸이랑 그 남자 새끼랑 주고받은 문자가 겁나 많았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 남자 새끼가 그 키 작은 여자한테 약을 먹여가지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 키 작은 여자한테 약을 먹인 거야. 그리고 성관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거지. 근데 이 여자도 그 남자 새끼를 좋아하니까 뭐 했겠지. 그리고 돈 벌어서 니네 부모님 주지 말고 나한테 투자해. 이런 문자들이 되게 많았대. 그리고 이 둘은 또 어디서 만났을까? 이 키 작은 남자랑 이 여자는 또 어디서 만났을까? 이게 바로 그 사진이에요. 이 남자랑 그 키 작은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키 작은 여자애가 A양 말고 키 작은 여자애가 학원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야. 이 남자랑. 그러니까 방송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문자를 보고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어떤 남자 새끼가 자기 딸한테 약 먹여가지고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서 돈을 요구하는 남자한테 만나라고 하는 부모님이 세상에 있겠어요? 자기 딸한테? 그래서 그 문자 보고 너 얘랑 헤어지라고 자기 딸한테 계속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자꾸 헤어지라고 종용하는 엄마를 못 견뎌가지고 가출을 했다는 거야. 이 남자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여자가 키 작은 이 여자애가 자기가 일을 힘들게 해서 번 돈을 남자한테 갖다 바쳐.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그래서 이사를 못 간다고. 내 딸이 여기 있어가지고 내 딸이 나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지금 집을 나가는데 연락이 없고 걱정은 되는데 자기가 이사 가버리면 자기 딸이 돌아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직까지 내가 이사를 못 가고 여기 있다고 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이 여자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했었어. 그러면 가출하고 어디서 지냈냐, 어디서 지냈는 줄 알아요? 바로 그 남자의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용의자 남자의 부모의 보호 아래서 그동안 지냈던 여자인 거지. 근데 그런 여자가 하는 증언을 일본 배심원들이 얼마나 믿어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지. 그러니까 A양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무 답답하다고. 분명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일본 검찰은 돈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 걸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리고 예전부터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데도 이거를 그 전에 있던 폭행 사건들을 지금 이 사건과 연관을 짓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당일, 그 A양이 사망한 날 그 당일만의 폭행만으로 살인죄가, 여러분 이 남자가 살인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상해치사로 들어간 거야. 상해치사로 들어간 거예요. 살인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날 범행 현장을 증거를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해서 증거 인멸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풀어준 것도 진짜 열받는 일이지. 분통 터지는 일이지. 아우 진짜 일본 법인가. 일본 매체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A양이 어떻게 죽었는지만 다룰 뿐이지 왜 이 여자가 사망했을까, 왜 A양이 사망했을까 라고 거는 다루지 않은 거야. 그리고 제가 막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일본 유튜브를 찾아봤어. 니주다이노 조시다이가쿠세이 나 한국구진에서 찾아봤는데, 이 사건을 다룬 거는 누가 이렇게 자막으로 쓴 것만 올라가고, 처음에 막 한국 사람들 욕하는 것도 있었어, 유튜브 중에. 한국인들이 처음에 이 여자가 일본에서 죽었을 때 분명 범인은 일본인일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다 하하하하 막 이딴 글밖에 없어. 그 사건을 소개하는 거는 뭐 조금밖에 영상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지고 왔는데, 위에서도 말을 했지만 분명 그 사망한 피해자가 있는데 이 사건을 살인이 아니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규정해갖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했던 거야. 그 남자가 그냥 이렇게 야 장난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만 때려도 아픈데 온몸에 멍이 들고 턱이 이렇게 골절되고 내장들이 파열되고 목이랑 척추뼈,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그 남자가 그냥 툭 때려도 온 아픈데 되게 멍들고 다 내장 파열되고 그랬는데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규정한 거야. 일본 검찰이. 그래서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일본에 사는 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상해치사라는 게 여러분, 폭행을 한 사람이 폭행에 가담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거야. 상해치사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때렸어. 그럼 나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한 그 체구가 작다는 그 여자는 그냥 풀려난 거야. 왜? 이게 살인죄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망한 A양과 그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셨다시피 이 남자가 때리는 게 이유 없이 때리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조금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완벽한 범행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A양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집안을 청소해서 증거를 인멸한 그 여자도 공범이기 때문에 그 여자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셋이야. 사망한 A양, 그리고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첩 같은 그 작은 체구의 여자. 이 세 명이 사건에 관련됐어. 그런데 가장 큰 증인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지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질질 쳐짜고 있고, 이 작은 년은 이 남자 편이야. 근데 그럼 누가 남아? A양이 남잖아. 근데 대체 왜? A양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A양 몸에 남아 있는데 왜 변호사는, 그 남자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 그 이유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그 사망한 A양의 몸 그 상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검 결과야.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여러분들 피하 출혈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멍든 거야, 몸에. 그 몸 안쪽에서 피가 이렇게 터진 거지. 맞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뼈 사진, 골절된 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전신 뼈 사진이에요, 이게. 목뼈가 부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척추뼈가 부러져 있었고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인 게 바로 이 장기 파열인데요. 장기 사진이야, 이게. 이 사진이 장기야. 그래서 그녀는요, 온몸 전체의 30%의 피하 출혈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뼈, 허리뼈,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었고, 간이 파열됐고요. 폐가 손상됐어요. 간이 파열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이 심각하게 파열되어 있었대요. 그 장기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 흔적들이 모두 전부 복부, 그러니까 몸통 주위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교통사고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를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이 여자의 그 사망 진단서, 사망 그 부검서를 자세하게 읽은 그 일본의 어떤 의사가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한 거 지금부터 보시죠. 私が証言したことと同じで、証言したことを繰り返しますと、交通事故に遭ったという可能性は低いと私は思います。お腹に集中して多数回の打撲が加わったように思われます。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교통사고가 아닌 거야. 왜냐면 너무 복부 주변에 일정하게 계속 복부를 집중적으로 누가 이렇게 때렸던 타박상이 몸에 너무 많은 거야. 교통사고를 하게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교통사고, 그 남자가 그냥 툭 때려도 아픈데 되게 멍들고 다 내장 파열되고 그랬는데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규정한 거야. 일본 검찰이. 그래서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일본에 사는 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상해치사라는 게 여러분, 폭행을 한 사람이 폭행에 가담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거야. 상해치사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때렸어. 그럼 나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한 그 체구가 작다는 그 여자는 그냥 풀려난 거야. 왜? 이게 살인죄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망한 A양과 그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셨다시피 이 남자가 때리는 게 이유 없이 때리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조금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완벽한 범행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A양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집안을 청소해서 증거를 인멸한 그 여자도 공범이기 때문에 그 여자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셋이야. 사망한 A양, 그리고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첩 같은 그 작은 체구의 여자. 이 세 명이 사건에 관련됐어. 그런데 가장 큰 증인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지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질질 짜고 있고, 이 작은 년은 이 남자 편이야. 근데 그럼 누가 남아? A양이 남잖아. 근데 대체 왜? A양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A양 몸에 남아 있는데 왜 변호사는, 그 남자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 그 이유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그 사망한 A양의 몸 그 상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검 결과야.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여러분들 피하 출혈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멍든 거야, 몸에. 그 몸 안쪽에서 피가 이렇게 터진 거지. 맞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뼈 사진, 골절된 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전신 뼈 사진이에요, 이게. 목뼈가 부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척추뼈가 부러져 있었고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인 게 바로 이 장기 파열인데요. 장기 사진이야, 이게. 이 사진이 장기야. 그래서 그녀는요, 온몸 전체에 30%의 피하 출혈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뼈, 허리뼈,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었고 간이 파열됐고요. 폐가 손상됐어요. 간이 파열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이 심각하게 파열되어 있었대요. 그 장기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이 흔적들이 모두 전부 복부, 그러니까 몸통 주위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교통사고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를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이 여자의 그 사망 진단서, 사망 그 부검서를 자세하게 읽은 그 일본의 어떤 의사가 인터뷰한 거예요. 私が証言したことと同じで、証言したことを繰り返しますと、交通事故に遭ったという可能性は低いと私は思います。お腹に集中して多数回の打撲が加わったように思われます。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교통사고가 아닌 거야. 왜냐면 너무 복부 주변에
일정하게 계속 복부를 집중적으로 누가 이렇게 때렸던 타박상이 몸에 너무 많은 거야. 교통사고를 하게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교통사고가 딱 이렇게 한번 사람이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딱 부딪혔어. 이렇게 부딪혀서 한 번에 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집중적으로 복부를 폭행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좀 지나고 나서 을 조금 남겨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왜 この車線部 교통사고냐고 分で 하나. 皮下出血、ここでデコルマンですね。 바로 숨진 하나양의 왼쪽 복부에서 5cm 크기의 데코르 이거야. 데코르만. A양의 왼쪽 복부에 크게 남아있던 이 데코르만. 이 데코르만이 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코르만이라는 게 이건 거야. 그래서 이게 피해자 A양의 몸에 남아있던 데코르만이 바로 이거였어요. 실제 A양의 몸에서 남아있던 데코르만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피하 지방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근육 표면이 이제 결합이 느슨하게 이렇게 밀린 거야. 이렇게 살이 밀린 거야. 그러면 이 피부하고 근육이랑 그 사이에 포켓 형식의 구멍이 생기는 거래요. 이게 여기 데코르만 이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약간 일정한 공간이 생기면서 그게 바로 그 데코르만이라는 건데 피하 출혈뿐이라면 이 데코르만 때문에 그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타이어가 사람을 이렇게 쑥 밟고 지나가잖아. 쑥 밟고 지나갔을 경우에 타이어하고 사람 이렇게 마찰로 쓸려가지고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피고인 그 남자 새끼의 변호사가 이 데코르만 하나 때문에 A양이 집으로 오는 길에 차에 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걸로 계속 우기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데코르만이 교통사고 났을 때만 일어나는 걸까요? 과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상당한 스포츠 선수들의 재활을 도와왔던 그 치료를 해왔던 어떤 원장 선생님의 인터뷰가 있어요. 제가 그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데코르만이라는 게 꼭 교통사고가 났을 때만 생기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 이 원장 선생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계속 받는, 즉 급성으로 한 번에 충격을 받는 메이저 손상이 아니고 그 만성 누적되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이제 쪼그리고 앉았다든가 또는 그 통증을 회피하기 위한 자세를 취할 때 그때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충격을 완화하려고 우리 배 아플 때도 약간 이렇게 하잖아. 안 아프게 하려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이렇게 움츠리거나 쪼그린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데코르만이 생길 수 있대. 혹은 만성 누적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도 많이 맞고 이런 충격이 만성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안 아프게 계속 그 포즈를 취한 거지. 그래서 안 아프게 포즈를 취할 때도 이 데코르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데코르만은요, 여러분, 복싱 선수 있지. 복싱 선수나 이런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도 가끔 데코르만 증상을 보일 수 있대요. 왜냐면 복싱이라는 게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거나 안 아프려고 이렇게 똑같은 자세를 이렇게 취할 때 생길 수도 있다고 해.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그런 증상이 보인대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법의학자들이 말하기를 A양의 경우가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생긴 데코르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어. 우리나라 그 법의학자들이. 저는 우리나라의 법의학자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통사고가 날 때 걷다가 나잖아. 직립보행 상태에서 차가 와서 1차 다른 차가 이렇게 쳤어, 사람을. 그러면 이렇게 치면 사람이 넘어지잖아, 여러분. 그럼 이게 만약에 차가 얘를 쓸고 갔다고 하면 위에가 아니라 하체, 다리, 하태부에 나타나 있어야 된대. 이 데코르만이라는 게 이렇게 쳤을 때
넘어지면서 이렇게 치니까 당연히 하체에 데코르만이라는 게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일절 없는 거야. 아까 제가 말했죠. 발은 되게 깨끗했다고.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흉복부하고 배 주위에만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만약에 차가 치였어. 차가 쳤어. 차가 쳤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차가 날 쳤어. 그럼 이쪽 부분에만, 한쪽 몸 한 방향에서만 피와 출혈이 있어야 되는데, A양이 같은 경우는 앞뒤로, 몸의 앞에 뒤에, 봐봐, 이런 식으로 이것처럼 몸의 앞뒤, 이 또 뒤에 엉덩이 부분에 되게 많은 피와 출혈이 있었고, 앞뒤로 다 저런 피와 출혈이 있으니까 이상한 거지. 이건 교통사고가 아닌 거지. 그리고 사람이 서 있고 차가 이렇게 쳤을 때, 여러분 봐봐, 쳤을 때 골반뼈에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사람이 섰다고 했을 때 차가 거의 이 정도 위치면, 이렇게 쳤으면 당연히 골반뼈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골반뼈는 멀쩡한 거야. 골반뼈는 멀쩡하고 척추하고 목뼈에 골절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지. 그리고 이제 웬만한 충격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 내장, 복막을 이제 내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막이 있대요, 사람 몸 안에는. 근데 웬만한 충격에는 이 복막 내장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손상되지 않는데, 웬만한 충격에는. 근데 이 복막을 보호하는 내장들도 보호막이 손상된 것도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봐봐, 이 한 부위가, 이렇게 넓은 부위가 다 짓이겨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요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맞은 거야. 폭행을 당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이 A양의 몸에 봤는데 이게 그냥 손발로만 맞은 게 아니라 뭔가 둔탁한 무기로 맞은 흔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물건들이 되게 많아. 운동하는. 그래서 이제 법의학자들한테 어떤 사진을 보여줘요. 남자 운동기구, 막 배트랑 뭐 야구방망이랑 뭐 아령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이 집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그 법의학자들한테 물어봐. 만약에 이 A양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서 맞았다고 하면, 어떤 무기를 써서 맞았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무기로 쓰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랬는지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물건들이야. 이 물건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법의학자한테 이 안에서 어떤 무기가 쓰였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뭐 폭행의 도구로 볼 만한 것. 다 폭행이 도구죠, 이게. 상습적으로 봐야죠. 이 가해자는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심리학적으로. 갈수록 더 강하고 반복적이 더 긴 시간을 때리게 돼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대 때리다가 나중에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려.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남자랑 동거를 시작하고 5일 됐을 때 생겨나는 사고예요. 이게 턱뼈가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맞았을 때 이 턱뼈가 빠진 거야. 골절된 거야. 자,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거, 이게 A양 살아생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대요.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쳤다고 저렇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의 말씀으로는 폭행이 전부터 계속 되어 왔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턱 관절이 두 곳이 골절돼가지고 전치 6개월이 나와가지고 수술까지 했는데, 일본 경찰이 동거 중이던 이 남자 새끼를 가해자로 본 거야. 데이트 폭행으로. 근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 전에 이 A양이 이 남자한테 맞아가지고 턱뼈가 골절됐던 이 사건을 이번 그 재판에서는 쏙 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사건에 전혀 연결시키지도 않았고 A양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폭행 상해. 그러니까 이 여자를 때렸다. 야, 이것만 원인으로 제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만 공소를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에 이 남자가 A양을 폭행했던 그 상습 폭행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건과는 무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단순한 폭행 상해 결과로 사망한 거기 때문에 검찰관의 구형, 그러니까 검찰의 그 구형이 별로 높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전에 그 나왔던 사체 검시관도요, 그 의사 선생님도 이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어요. 이분은 일본 분이신데 特に虐待は繰り返し起こるので、いつの時点からそういう虐待行為が行われていた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加害者の、罪の重さを適切に判断するためにも必要なことです。 그러니까 왜 이런 상습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심하게 우발적으로 이 자식이 실수로 얘를 폭행해서 이 여자를 죽인 게 아니라, 계획된 죽음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이 A양을 폭행을 해왔다. 이러면 당연히 살인죄로 이어져가지고 그 거짓 증언을 한 그 여자랑 같이 싹 다 잡아서 넣을 수 있는데, 일본 검찰이 그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을 애초에 다 빼버린 거야. 나는 다 빡치는데 이게 제일 빡쳐. 그러니까 A양의 고통이 이게 다가 아닌 거야. 한 달 전에 턱 골절뿐만이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